안녕하십니까 명태양 구독자 여러분, 이종환 이사입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이 보면요, 이 원장님은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요? 어디서 그렇게 에너지가 넘쳐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확실히 20대, 10대 친구들보다 뭔가 에너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뭔가 이렇게 집착?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열정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에너지가 많다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저희 부모님이랑 산 같은 데를 가도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가 뭐라 그래, 젊은 애들 보고 요새 애들은 허약해 빠져갖고 이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 요새 놈들은 생활이 방탕하고 음식을 무절제하게 먹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무슨 책에서? 황제내경에서. 황제내경 언제 책이에요? 몇천 년 전 책이죠. 거기서도 나옵니다. 금세지는, 오늘 금 오늘 세대 해가지고 지금 요새 세대 애들은 쉽게 얘기하면 방사가도 한마디로 성생활을 무절제하게 하고 음식을 부절제하게 먹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수명이 짧다. 근데 선인들, 옛날 사람들은 생활을 절제 있게 하고 성생활도 적당히 하고 그래서 수명이 길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요새 이제 과학, 뭐 EBM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서울 아산병원에 노년내과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거기에 교수님께서 인터뷰한 기사를 저는 봤어요. 거기서 뭐냐면 가속노화라는 게 있답니다. 가속노화. 가속노화 뭘까요? 5, 60대 이상 돼야지 걸리던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질병들이 3, 40대에 걸린다는 겁니다. 내지는 20, 30대, 10대에도 걸린다는 거죠. 노화가 가속된다는 얘기예요. 무섭죠? 그러면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 저도 가속노화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흐름을 7, 80대 돼가지고 막 산 타고 하는 것도 못 쫓아갈 정도니까. 근데 이거는 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보통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떠냐면 길도 전부 다 콘크리트랑 흙길이었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주변에 좀 이게 길들 비포장된 길들도 좀 있고 흙길들도 있고 막 콘크리트 아스팔트 막 깔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오래된 옛날 사람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흙을 좀 밟을 일이 많고 아무래도 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산을 타고 뭐 학교를 갔다든가 그렇죠. 3, 40분은 기본적으로 걸어 다니고,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25분에 30분 정도 통학거리 그냥 걸어갔다 가방 메고 신발 주머니 들고 도시락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건 일상이었는데, 요새 애기들은 어때요? 없죠, 그런 거. 그냥 무조건 학교에서 셔틀이 오고 학원에서 셔틀이 오고, 그죠? 그래서 학교 끝나면 학원 셔틀 타고 학원 갔다가 집에 왔다가 운동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형성돼야 될 기본적인 체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옛날 분들이 굉장히 체력이 강력한 건 사실이에요. 강력한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체형이나 이런 건 20대 때 거의 완성돼서 그 체형이 거의 평생 간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것처럼 어르신들은 이미 그때 그 시절부터 오랜 시간 동안 젊은 시절에 몸 자체의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사가 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다가 보릿고개라고 하는 기아도 경험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데도 어떻게 보면 그때는 가공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먹어봐야 그냥 뭐 국수 정도, 뭐 이 정도, 뭐 잔치국수 이런 거 정도가 간식이었고, 그러던 영양이 부족하던 시절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먹어도 크게 탈이 안 나고요. 그렇게 쭉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세대만 해도 어때요? 제 친구들만 해도요, 만나면은 제 얼굴이 왜 저래? 저기다 딱 간만 씌우면 저승사자 역할 해도 될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다크서클 막 진한 친구들도 있고요. 굉장히 막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안 좋은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속노화 기사를 보니까요, 저희 한의원에 오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가속노화 증상에 해당하는 10대 그 이하 어린이들도 많아요. 이게 뭐냐면 너무 가공식품에 노출이 많고요. 운동량이 부족하다. 아까 나왔던 얘기 사실 그대로입니다. 결국에는요, 사람 몸에서 당분이나 이런 어떤 음식들이 이렇게 곱게, 이렇게 미세하게 분쇄되고 가공돼가지고 들어올 일이 있었느냐? 없었죠.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그렇게 없었고, 사람 몸엔 아직까지도 구석기 시대랑 큰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스트레스 자극을 받으면 어때요? 원래 전통적인 스트레스는 누군가 날 쫓아오려 그래. 그죠? 앞에 갑자기 짐승이 나타났어. 내가 도망을 가야 돼. 아니면은 내가 배가 고팠는데 쟤를 잡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죠? 근육에 힘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배고프다고 힘이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몸에 저장했던 글리코겐을 혈당으로 얼른 녹여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도망을 가든 싸우던 하려고 만들어내는 혈당. 그 대사가 아직도 몸에서는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몸은 아직 구석기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 스트레스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상황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없는데 운동하는 시간까지도 부족해요. 스트레스를 받아 혈당이 나왔는데 그래도 걷고 이런 운동을 자주 하면 어느 정도 그 혈당들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초기에 많이 걸으세요. 많이 걷고 운동하니까 괜찮아졌다 하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먹는 거나 이런 거 자체가 음료 하나조차도 하나하나의 맛을 엄청나게 내죠.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경우도 어때요? 어떤 프랜차이즈, 그죠? 백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 백종원 프랜차이즈 가면 굉장히 달죠. 뭐 설탕 막 슈가보이 막 이거 본인은 아니라고 뭐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던데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솔직히 너무 단 거는 인정하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감칠맛이나 이런 건 좋을런지 몰라도 그걸 먹고 나서 몸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애들이 그런 외식 위주의 식단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하는 음식들은 어때요? 좀 심심하니까 잘 안 먹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은 어때요? 그런 음식 먹으니까 몸이 힘드니까 또 집에서 뭔가를 더 만들어주는 게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충 시켜 먹고 이게 자꾸 문제가 됩니다. 저희 아들내미만 해도요. 제가 집에서 치킨을 튀겨가지고 해주면은 그냥 잘 먹습니다. 근데 밖에서 치킨을 배달시켜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먹고 나면 자꾸 기침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걸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횡격막이 있는데 소화기 쪽에 뭔가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자꾸 이게 혈당이 높아지면서 대사가 저하되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애기들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산책도 좀 시키고 운동도 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생활 속에서 항상 매일 운동을 자동으로 2, 30분씩 짐 들고 다니면서 하던 시절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죠. 위험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굉장히 운동 부족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면서도 혈당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집에서도 그렇고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 교정을 못 해준다고 하면 가속 노화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슬픈 이야기인데 의료는 절대 안 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인 기업 다이소 아시죠? 다이소의 회장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기업을 두고 자기 아들들을 의사를 만들었죠. 그게 최고의 투자였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요?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일 거니까. 요새는요 나이 드신 분들만 대사증후군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혈압이라든가 고지혈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거 말고요. 심지어 치매까지도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섭죠. 이거는 뭔가 난치병이 걸리는 개념이 아니고요. 서서히 몸이 망가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을 봤을 때 굉장히 허약한 경우 있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 현재 공부가 전부가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물론 좋은 학교를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20, 30대 정말 최고로 에너지가 넘치고 제일 생식 기능이 활발하고 이래야 될 나이에 그거에 반도 안 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인생 자체도 재미가 없겠지만 어머니 아버지도 어때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나 20, 30대 생각하면 어때요? 굉장히 즐거웠잖아요. 막 뭐를 해도 막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고 요새는 10대들도 밤도 못 샌다 그래요. 노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되면요 출산율 저하 제가 난임편에서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뭐 의욕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야 일도 하고 일하고 나서도 또 그쵸? 어떤 뭐 짝짓기 소위 말 동물로 따지면 그것처럼 짝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이런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출산율도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노화 이 용어 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그 기사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많이 쓰여 있습니다. 비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가공식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운동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속노화가 되면서 질병의 나이 계층들이 확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원이라든가 녹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으니까요. 공부가 전부 아닙니다. 정말 건강해야 삼수를 하든 사수를 하든 나중에 가지고 좋은 데 가려면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건강하게 만듭시다. 건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를 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 그쵸? 누군가는 다 언젠가는 죽고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없어지는데 없어지더라도 사람의 존재는 뭐예요? 동물의 존재는 뭐예요? 어쨌든 간에 이세를 남기고 그게 세대를 거듭해 나가면서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환경적으로도 그 세상 자체가 많이 오염되고 기후도 굉장히 격렬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소수는요, 돈 많고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물론 돈이 많으면 건강을 좀 더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어쨌든 간에 건강한 사람들이 이럴 때 이겨낼 수 있는 면역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가속노화에서 벗어나서 남들이 가속노화로 도태될 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나이답게요. 여러분 명심하시고 내가 혹시나 이 가속노화의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생활합시다.